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국토개법,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만들어졌는가. 거기 보면 같이 국토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 이렇게 국토가 있다. 이 법의 적용 공간은 국토다. 국토가 전국인 토라고 있지 이렇게. 그래 이 법을 적용하는 공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라고. 이 국토를 이용할 때,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노이라든가 산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그래 국토인 토지는 항상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 어떤 토지는 보전, 어떤 토지는 개발, 이렇게 크게 양축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개발하면 보전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국토 이용 시 개발 보전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게 할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계획 수립. 그 계획들은 우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행정처에서 수립하는 거, 행정처. 그렇죠? 이때 행정청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앞으로 행정청 하면 누구를 말하는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한다. 그래 얘네들이 수립하는 계획, 이걸 행정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뭐라 한다고요? 행정계획을 한다 이렇게. 그래 우리가 접하게 될 그런 계획은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다 토지공간을 대상으로 수반한다. 토지, 국토인 토지. 뭐 하려고? 이용에 따른 내용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집행해 나갈 때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이네들이 규제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걸 합니다. 공공복리. 공공률을 증진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사무질을 향상케 하고자 국민 삶, 사무질을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그래서 이 계획이 먼저 나와요. 계획.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도 국토에 따른 계획이 먼저 나오니까 계획을 먼저 붙여줬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 이용을 규제하겠다. 이용할 때는 이렇게 개발하면 보전,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해서 이용 규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따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들을 보면은 용어의 정편에 이제 보면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 계획들의 정의가 쫙 나요. 이 용어의 정의는 이 국토개법에 나오는 용어들 21개를 추려서 법을 만들 때 직접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용어의 정의, 용어 뜻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의 정의가 21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가볍게 체크해 보겠어요. 이 용어의 정의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같이 봐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강역, 도시 이런 게 나와있죠. 자, 그걸 보기 앞서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가지고 어디를 먼저 보고냐. 저기 1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1페이지 보면 제5절에서 국토 용도 구분과 관리무 있죠. 지 않나요? 자, 그 파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오겠는데, 1번 국토의 용도 구분 할 때 용자 앞에다 아라비아 숫자 4를 써봐요. 4.
그래서 국토는 몇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가? 4용도. 4용도. 밑에 보면 국토 4용도 구분할 때 4자를 한글 지워버리고 박스 안에 4용도 구분할 때 4자 지워버리고 아라비아 숫자 4로 수정해봐요. 한글을 지워버리고 4용도 할 때 박스 안에 보면 국토 4용도 구분할 때 4자 지워버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4로 수정해보세요. 그래서 국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가? 4가지로. 자, 이게 국토다요. 천국엔 토지. 이 국토를 이렇게 변형해 봤습니다. 이렇게 변형했어. 국토엔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개발하면 보전. 그래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정청에서요. 미리 땅의 쓰임새를 정해놓고 있어요. 야,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 이 땅은 보전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그래, 개발, 보전. 그래, 개발을 허용하고자 할 때는 무슨 용도지로 정해주느냐? 이렇게 도시적이다라고. 보전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땅은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농림적이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땅,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농림적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땅을 주로 주 용도가 뭐냐? 쓰임새가 보전. 개발이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무슨적으로 지정됐다면 개발이 쉽냐? 도시적. 그리고 이 보전과 개발의 완충지대로서 야, 이 땅은 보전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 라는 그런 완충대가 있는데 그런 적을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관리죠. 이걸 국토를 크게 4가로 구분했다. 쓰임새를 쓸 용자. 그래서 이걸 사용도 지역. 크게 보면 몇 가지 용도지로 나누냐? 4가지. 이것도 알아두셔야 크게 4가지였는데 명칭을 아시는 것이 시험 공부에 뭐뭐 도시, 관리, 농립, 자연 보존제 이렇게 4가지를 알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 나면 또 쉽지 않아. 그래, 국토는 도시 지역, 준도시 지역, 그 다음에 농림적, 준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구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나? 이런 말 없잖아요. 없지? 준도시는 사라졌어. 폐지됐어. 준농림도 폐지됐어. 그래,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크게 국토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뭐뭐 도시, 관리, 농립, 자연보전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 이때 도시역은 거기 보시다시피 이 국토 내에 있는 땅 중 어떤 적에 따르지 않느냐.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 밀집이 예상된 적을 찾아가지고 정합니다. 뭐 하려고? 거기 보면 개발했다 포인트 잡아봐. 개발. 이 도시역은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오죠. 개발해가지고 올해 그 사용하다 보면 노화된 건축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비도 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그리고 보존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 도시역인데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개발, 정비, 관리, 보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때 이 도시역은 주 용도가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나 도시역은 이렇게 봐보세요. 다시 이렇게 세 분의 4가지로 여기는 주택용지로 개발이 된다. 여기는 상업용지로 개발이 된다. 여기는 공업용지, 공장으로 개발된다. 여기는 보존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쪼개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했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그래,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말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녹지역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은 이 도시역으로 정하기도 좀 그렇고 농림지역 자연 보존으로 정하기도 그러한 어정쩡한 지역이 있다면 관리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넘치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관리적이에요. 관리적. 거기 나와 있죠. 짝짓기해서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그런 농지법에 따라 이렇게
여기 예쁜 농지가 있다. 경지정지 사업이 끝난 농지가 있다. 이렇게 바둑파처럼 생긴 농지가 있다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증된 땅이 있어요. 농업진흥지. 농지에다가 그런 지역에다 정한다든가 또 산지 관리법에 따라 임야에다가 산에다가 산이 있는데 산에다가 보존산지다라고 정된 게 있어요. 보존산지. 그런 땅에다 정한 것이 농림적. 읽어두셔. 거기 보면 나와있죠. 농림적은 도시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라 했다가 속하지 아니하는 산지 관리법상 무슨 산지가 나와요? 보존산지. 그리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이런 데다 친 것이 농림이고요. 그래서 농업과 임업을 농림이라는데 농림을 진흥시키고 살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친 것이 농림이다. 이렇게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은 7가지 목적 가지고 지정하죠. 거기 보면 보전 찾아봐요. 보존 찾아보고 보호 육성 그거 체크. 자연환경 보존적은 쭉 가다 보면 보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 육성이 나오는데 6개를 보존하자 이거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그 다음에 생태 보존, 상선 보존 보고 계셔요?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 수산자원은 수산물을 말하는데 바닷가에 그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아주 가장 보존성이 센 지가 얘기는. 그래 이렇게 국토는 보시다시피 그게 사용도로 용자 쓸 용도할 때 그게 4가지 있으면서 나눠서 증을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이것보다 이제 용도이라는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게 될 때는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이네들이 하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이네들이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들이 뭐냐?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든가 그리고 행정각부 장관들이 이네들 하면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가. 근데 이런 국토를 관리해 나갈 때는 뭐 장관이 이런 일에 개입해서 하겠습니까? 바로 관련 장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용도적을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시도 18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가 있잖아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 이때 그 대장들을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네들이 하는 것은 바로 지자체가 하는 거. 지자체. 이네들이 하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네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누가 하느냐? 이 시도사는 자기 지역에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용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장 중에서도 여기 봐봐. 이 시장 중에서도 8도 산하에 있는 시장 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어. 그걸 대도시라고 그래. 대도시장.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있다. 그런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 그리고 그 장을 뭐라고 하냐? 대도시 시행합니다. 이렇게. 네, 대도시장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우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바로 건축으로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그래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다음 진도에서 접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파트에서는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가? 4가지. 뭐냐? 도, 관, 농, 자 이렇게 봐두시고 이런 것들 할 때 계획줄 한다 무계획줄 한다 한번 맞춰봐요. 이거 할 때 계획줄 하겠어 무계획줄 하겠어요? 계획줄 하는 거야. 야 무턱도 그냥 덜커덕덕덕 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줄에. 계획줄. 그 계획이 뭐냐? 바로 도시 군가로 한다 이런 걸 공부해요. 그래 이 도시적을 관리적을 농림적 자연포적을 이렇게 우리네 땅에다 지정하게 될 때는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단 말이에요. 계획.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 군 관리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만들어
나갈 때 맞는다 이걸 입안이라 한대요. 입안할 때 여기다 이런 걸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네들이 계획을 입안해 나갈 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한 게 합당가라고 조사해보고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해보고 지방의 의견도 청취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래 여기는 도시역이다 여기는 그 농림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도 걸쳐보고 그리고 또 도시견의 심의도 거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국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용한다. 개발 아니면 보전. 이때 이 개발과 보전을 가지고 이용케 할 때는 국토의 쓰임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진다. 네 가지 뭐냐? 도, 간, 농자. 이 중에 어떤 지역으로 층되면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이냐? 도시적. 어떤 지역으로 층하면 보전을 해란 말이냐? 농림, 보전적. 어떤 지역은 완충되냐? 관리지다. 이 정도로 일단 이 파트에서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6페이지 이 용어의 정의를 좀 자주 읽어두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내용을 공부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어요.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광역도시 나오죠. 광역도시에. 그래 이 용어의 정의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인데 용어니까요. 그대로 여러분 자주 읽어가지고 머리에다 노래하셔야 돼. 이해를 하면서. 광역도시계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어떻게 지정된 장소에 대한 이 계획을 수립하느냐? 바로 이것이 지정돼야 돼. 봐봐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권역을 지정합니다. 그 권역을 이렇게 표현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권역을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 거기다 체크해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그래 이렇게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이 있다면 이 장소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반드시 뭐가 지정되었을 때만 수립하느냐? 광역계획권. 알겠죠? 알겠죠? 뭐가 지정되어야 된다? 광역계획권이. 그건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다음에. 뭐 여기서 그까지 알 필요 없고 일단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광역계획권에 편입된 이곳을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저기 가서 공부할 거 있다가 몇 페이지 나오냐면은 바로 15페이지. 15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 15페이지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뭐 하려고 지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서 지정한가 이런 것들 다시 공부해요. 일단 들어보세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뜻이 그래. 넓을 광자 지역력자.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의 지자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지자체 이렇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다. 이걸 약속으로 시도를 합니다. 시도. 그래 둘 이상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그 시도를 묶어가지고 연결시켜서 상호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줘 그래. 누가 묶어버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그 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그 곳에 바로 있는 이 시도사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에서 만나서 그래 우리 이렇게 이 공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자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그 계획서를 광역도시계획이라 해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여 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아무튼 광역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만드냐? 광역계획권이다. 이 정도를 받으셔.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시라고. 광역시는 달라요.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바로 6개가 있거든.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그 대구, 광주 이렇게 있거든. 광역시 앞에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대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대전 광역시다가 이 계획을 수립할 일은 절대 없어요.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이 권역을 지정하고 그런 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느냐. 2개 이상.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안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광역계획관 받으시고 이따 공부합니다만은. 그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미래성을 제시한다. 그 말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계획이 나온가요? 도시 군 계획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주 읽어두셔야 돼. 그리고 결국 머리에다 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용어 뜻이니까. 용어 뜻을 모르면 그 내용을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뜻이 뭐냐 그러면 또또또또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읽어보시고 써봐야 되겠죠.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행정국이 있어요. 6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6가지. 그래 6가지 보면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 나오죠. 이렇게 거기 계시죠. 이걸 6가지를 여러분 쫙 머리에다 넣어야 돼. 오, 도시 군계획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특별시, 광시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약자로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특광, 특특, 시군, 특특 이렇게. 특광, 특특, 시군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 토지공간은요. 토지공간은 이렇게 6가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6가지에는 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6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군. 자 여기 봐봐요. 공법에서 여기 봐봐요. 공법에서 특별시가 나왔다. 여기 봐봐요. 특별시가 나왔다. 그러면 지역의 이름은 항상 표현하잖아. 법에서 지역의 이름.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돼. 특별시 하면 이 앞에 지역의 이름이 뭐가 숨어 있을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바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특별시는 서울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렸어. 몇 개 있었나요? 광역시 아까 6개. 6개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이거.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어딜까? 세종은 하나밖에 없죠. 세종을 특별자치한다. 이해를 해두셔야 돼. 특별자치도는 어딜까요? 제주도를 특별자치하는 거예요. 제주도 하나 있죠. 여기 시, 이 시는 어디냐? 8도 내에 있는 시를 말해. 8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알죠? 8도 내에 있는 시, 군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군은 8도 내에 있는 군이요 8도 내에 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계획의 수립 대상 행정구역인 이 군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건 죄된다. 죄된다. 광역시 나와버렸으니까 여기 봐봐요. 인천 광역시가 있다면 인천 광역시 옹진군이 있어. 광화군이 있어. 부산 광역시 기장군이 있어. 이때 광역시 안에 편입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이 군에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이 군은 무슨 도에 있는 거다? 8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 봐봐요. 이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개별 도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랑 개별도시. 여기 대전 광역시는 개별도시가 있죠. 세종특별자는 개별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개별도시 또 군 개별군 있잖아요. 그 개별도시 개별군에 대하여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계획군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어갈 때 계획도시를 만든다, 계획군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냐. 이 계획을 만들어서 할 때 그래. 이게 도시, 군계.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갈 때 계획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도시계, 군계. 이해돼요? 여기 봐봐. 그래 여기 이쪽 특별시, 광역시 여기 잘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지역에서 만들면은 이 계획 이름을 도시계획 이렇게 표현해. 도시계획. 군 측에서 만들면 군계획 그래. 명칭을 계획의 명칭. 이걸 합산시켜서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획이라고 그래. 이해돼요? 그래? 다시 한번. 이쪽에서 만들면 이쪽 행정에서 만들면 이 계획을 명칭을 뭐라 한다고? 도시 계획 그래. 군 측에서 만들면 뭐라 한다고? 군 계획 그래. 이거 합산시켜서 뭐라 한다고? 도시 군 계획 그래. 이해돼요? 알아주세요.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 보세요. 여기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도시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그 지역은 지금 영주군 땅, 공시 일부 땅, 청공 일부 땅을 그냥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하나의 행정을 만들어냈잖아요. 알죠? 그 정도네. 그래 이 세종시는 바로 무계획도시가 되도 하는 게 좋겠어. 돈 들여서 하니까 계획도시가 되도 하면 좋겠어. 계획도시. 계획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 그 말은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건설하자 그 말에. 자 그래 계획도시를 만들자 그 말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뭐냐. 이런 행정구역 관할에 대하여 건강을 밝혀주는 계획 그리고 그 발전망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두 가지로 만들어. 두 가지. 몇 가지 만든다고요? 두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때 계획도시를 만든다, 계획구를 만든다. 그래. 그 계획이 뭐냐?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 정책적으로 이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본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특성을 먼저 정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정책.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50만 원 도시가 되도록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충추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기본계획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계획. 여기 봐봐. 이쪽 도시라고 하는 구역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군 쪽에다 만들었다 그러면 군 기본계획 그래. 이걸 묶어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각각의 개발도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서 정책으로 정하고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집행해서 그 도시를 바로 확정해 나간데 여기는 도로 만들 땅이다. 여기는 청사업지가 들어설 땅이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다. 여기는 녹지공간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관리계획이라고. 관리계획.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 도시에서 했다면 도시관리계획, 군 쪽에서 했다면 군관리계획. 그래서 이 계획도시 만들 때는 계획도시를 만든다. 그럴 때는 두 가지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각각 개발도시에 대한 미래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기본계획이고 그 미래청산을 현재사로 확정해서 각각의 도시에 있는 공간을 관리할 때는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이제 정리합니다.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굽는다. 두 가지를 도시 군계획을 한다.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말하냐?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계획을 묶어서 도시 군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군 기본계획 뜻, 도시 군관리계획 뜻을 같이 봅시다. 자, 먼저 도시 군 기본계획은 똑같아. 이 행정구역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6가지 나오죠. 각각의 관할구에 대한 개별 도시요. 각각의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를 밝혀주고 장기 발전 방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뜻을 보면은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뭐 광역시가 있다 이렇게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이 있다면 각각 개별 도시에 대한 관할구에 대하여 각각 관할구에 대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때 바로 기본적인 공간구를 밝혀주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어요.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을 세조로 추가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미래상. 미래 청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 앞에는 정책이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상을 밝혀주는 정책계획서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종합계획. 종합계획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 여기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 있다 그러면 각각 개별시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만들어지니까 각각 도시에 대해서는 개별 도시마다 기본계획은 몇 개씩 있느냐? 한 개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몇 개 만들어졌을까? 하나. 통째로 만들어졌어. 통째로. 여기 무슨 구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째로 만들어졌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었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저기 홍성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홍성군 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이 계획의 명칭을 세종시에서 만들었다 뭐라고 할까? 세종시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공간구조를 밝혀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말하는 종합계획인데 이 계획은 무슨 계획에 지침을 내려주냐? 이렇게 관리계획이 내려줘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뭐가 된다? 지침. 여기 봐봐요. 여기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이 딱 정책계획서 수립되어 있어. 그러면 그 정책을 하나하나 바로 집행해서 이 도시를 만들어가요. 확정해가요. 이 정책에 하면 여기다 무슨 도로를 설치하기로 정책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야 이쪽 블록은 보존을 해야 그러면 보존과 관련 내용을 여기다가 결정해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이 정책계획에 있어서 야 여기는 이쪽 블록은 개발이 된다라고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 땅은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러면 지침을 받는 계획하고 지침을 내리는 계획이 있을 때 이게 내리는 계획이고 이게 받는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받는 계획하고 내리는 계획 중 뭐가 더 높은 계획일까요? 내리는 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보다 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지침을 수용해 가지고 바로 관리계획으로 각각 이렇게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 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땅이 있다, 세종시에 있는 땅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 군에 있는 땅이 있다. 이 안에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하여 이 관리계획으로 바로 이 개발할 것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보존할 것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 체크해요. 처음 오신 분들 체크해봐. 그냥 뭐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 도시 군가이란 읽고 가봐. 체크하고 있나요? 도시 군가이란 것은 개발 찾아봐. 정비 찾아봐. 보존 찾아봐요. 용어 뜻은 그게 핵심 용어거든.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계획이 뭐냐?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리계획. 아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관리.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공법은. 그래도 다 틀리니까.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고요?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된가? 도시 군관리. 도시 군계획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되는가?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로 이렇게. 자, 그래 개발과 보존. 여기 봐봐요. 개발할 때요. 여기 있는 땅에다 개발할 때 주택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고 상가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고 공장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걸 건축 사용하면 노화되죠. 그래 이걸 그대로 나눌 수는 없어. 정비도 해야 돼. 정비. 무엇도 한다고요? 정비.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계획이 뭐냐 하면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도시를 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걸 결정할 때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결정하느냐? 6가지. 그게 중요해. 이제 6가지를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6가지.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 교재 보시면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했다고요? 6가지가 있어요.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묶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박스 속에 이걸 이렇게 써놔요. 처음 오신 분들.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6개. 네? 그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공부하기 좋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6개. 이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공법의 뿌리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6개. 이 6개를 여기 6개 여기 봐봐. 6개의 내용을 우리 도시에 있는 땅, 우리 군에 있는 땅에다 결정해서 각각 개별도시 군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 알겠죠? 관리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결정한다고요? 6가지. 6가지. 자,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 여기 이렇게 대전 광주에 있는 땅이 있다. 여기 뭐 이렇게 대전 광주에 땅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도시군관로 먼저 땅의 쓰임새를 딱 정해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에서 아까 뭐 국토교통부자라든가 뭐 시도사 이네들이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자 아니면 대전 광주시 하겠죠. 그래 먼저 이 안에 있는 땅에 대하여 야 아까 이걸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개발 아니면 정비 아니면 보존이라고 했지. 이렇게 세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야, 이 땅은 개발이 된다. 여기는 근데 보존해라. 이렇게. 그래 도시역이다라고 용도를 지정해줘. 이렇게.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자연 보존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이건 보존해라. 여기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완충해서 써도 된다. 관리직이다. 이렇게. 개발, 보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역은 다시 주택 용지로 개발해라. 상업용으로 개발해라. 공장용으로 개발이 된다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세 분의 지정해줘요. 보전해라. 녹지역이. 이렇게. 그때 이것은 개발, 이건 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 할 때 무계획을 한다 계획을 한다고요. 계획으로 무슨 계획을 하나 도시군관로 한다면 도시군관. 아까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이런 절차 걸쳐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장 먼저 이렇게 용도 땅의 쓰임새를 정해줍니다. 땅의 쓰임새를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이걸 지정하고 변경한다. 예컨대 또 이 관리적의 일부를 이렇게 일부를 개발을 허용해서 도시로 변경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도시다. 이해돼요? 변경할 때도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도시 군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구를 정해. 야 여기는 아주 빼어난 나무들이 잘 수십 년에 걸쳐서 자라고 있는 경관이 빼어난 지역인데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자. 이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보존하고 형성해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 그때 여기 조그만하게 경관축이다라고 정해줘. 이렇게. 그리고 이 자랑 보존적이지만 보존적은 아까 규제가 세죠. 함부로 개발 못하죠. 그러나 여기 관광객들 유치해서 애화벌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고 폭포가 하나 드러났다. 산에 100m짜리 폭포가 드러나서 이거 그대로 두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여기다 관광호텔도 건축하고 휴양소 건축해서 애국강들 우리 유치해서 한 10일 동안 살게 하고 애화 좀 쓰고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개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이것들은 개발 징유다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마을이 있다,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을 취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취락을 정비할 때 좀 규제를 풀어주자 해서 취락주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용도지구라고 그래. 용도지구.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구.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나갈 때도 용도주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봐봐. 개발 아니면 이건 바로 개발주는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취락주는 취락 정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관증을 보존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크게 보면 셋 중에 하나. 개발, 정비, 보존.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도시 공간을 관리해야 된다. 군적인 땅을 관리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걸 또 징해버려요. 뭘 징한다고요? 용도 구역을 징합니다. 용도는 몇 가지 하냐면 5개가 있어. 5개. 작년에 신설된 6번까지 해서 개, 시, 수, 도, 이 이렇게 6개 있어요. 6개. 이걸 용도라고 그래. 개가 뭐였을까? 아까 가볍게 봤는데 개발 제한구역. 들어봐요. 개발 제한구역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있었고, 수산양 보호 있었고, 도시장 공구역, 입주규제 취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 무슨 계획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것은 결국 이것들은 주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전. 개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로. 근데 또 입주규제 취소는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용도도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건 보전 이런 거에 다 속뜻으로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은 개발이 된다 그런 땅이거든. 근데 그 개발을 그대로 허용하면 물릴사하게 도시가 뻗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도시의 물릴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할 때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개발 장을 징해버리면 돼요. 개발 장. 개발 장이다라고 용도를 징하면 이런 개발 못하는 거예요. 비록 주거적인 땅, 상업적, 공업적인 땅을 지어도 개발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만약 이게 개발 장국에서 이렇게 해제돼서 풀어줬다 그러면 공업적이니까 공장 개발이 돼요. 또 상업적이었는데 그에 개발 장국이 지정돼서 개발 못하게 막았다가 해제했다 이 정도를 그러면 상가 건물 건축에서 개발이 돼. 이렇게 규제를 또 완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용도가 지정되면 함부로 개발을 못한다. 주로 보존하게 산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냐?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건 이제 땅의 쓰임새를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 이런 것만 해가지고 도시가 관리됩니까? 개별도시의 땅들이 아니죠. 바로 여기는 많은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 이 도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면 도로 이런 거 만들어야 되죠. 도로 뭐 공원, 학교 같은 거, 수도, 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 뭐라고 할까요? 기반시라고 기반시. 그래 이러한 기반시를 설치하고 그리고 정비, 개량하게 될 때도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들은 주로 설치한다는 개발이겠죠. 정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도시를 쾌적하게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을 아주 쾌적하게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쪽 땅이 있다. 야산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칭해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때 그걸 도시발사업이라고 해요. 여기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다도 이렇게 세종시를 건설했다라고 딱 정해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걸 도시발사업을 합니다. 이런 도시발사업 할 때도 계획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계획이 도시군가이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건설되어졌지만 한 건설된 그 공간에 이런 건축물이 탄생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30년 지나고 40년 됐다 그러면 노블랑쇼를 전략하거든. 이걸 부시고 다시 그 도시를 재생시켜 나갑니다. 그걸 정비사업이라 하죠. 이 정비사업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아주 방대해요. 사업 시행 절차.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개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개발법 통해서 우리는 별도로 6문제가 나오는 그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된 법이다 이렇게 하셔요. 도시개발법은. 그리고 정비사업도 아주 방대 그 시행절차, 시행방식, 시행자 문제가. 그래서 이 정비사업 시행절차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정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 및 주관법.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별도로 공부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은 자세하지 않고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 안 하니까 정비를 통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1번, 2번, 3번 이런 내용은 국토개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국토개법을 통해서 출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바로 이 시청 일대를 과하게 깨끗하게 계획적으로 또 상세 구체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때에 이렇게 구역 하나 지정했어요. 이렇게 구역. 이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계획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도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이계획을 만들어. 이계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지구 단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경우는 이 계획을 만들게 한 구역이 꼭 지정돼 있어야 돼.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 지구 단위를 만드는데 이 지구 단위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설 도로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청산 여기다 집어넣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이는 광장 만들겠다. 그리고 이는 아파트 단지 만들고 뭐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상세화시켜서 만들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지구 단위인데 이것이 됐든 이 계획이 됐든 이 구역이 됐든 모두 다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개별 도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도심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바로 시외각지대 개발하기 쉬워서 아파트 팍팍 쳐가지고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도시가 텅텅 펴가고 있는데 이걸 도심 공동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도심 공동현상을 이루어가 있는 그 지역을 다시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시키자. 그래서 다시 사람 들어오게 하자. 그럴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해요. 이런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바로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입지할 때 지자 땅 지자 땅에 세운다. 이 세울 집 땅에다 세우는 것이 건축물인데 땅에다 세우는 건축물 경우 규제받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규제 내용을 최소화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장소를 살려낼 필요가 있기에 용어를 입지규제 최소구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를 지정해서 나갈 때도 무슨 거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그리고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듯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내용대로 이 장소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런 6가지를 결정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땅, 또 군의 땅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그 시험 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1번, 2번, 3번, 5번, 6번은 국토교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법을 통해서 출제해야 되고 4번만 다른 법을 통해서 출제한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넘어가셔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뜻을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뜻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구 단위 뭐냐 그러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딱 치고 별표 하나 살아요. 그래 전부란 말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부란 말이 중요하다. 일부에 포인트 딱 줘요. 찾았나요? 일부란 말이 중요하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가 전부다 일부다. 일부. 찾았죠? 일부다요 할 때 일부에다 똥 쳤나요? 똥 치고 별표. 뭐가 나면 틀린다고 그랬나요? 전부. 자, 여기 봐봐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가 아까 했죠. 여기 봐봐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가 이와 같았어요. 이렇게. 에?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정이 여기 대종항시를 생각해 볼까? 대종항시가 이렇게 있다. 대종항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땅덩이 엄청 넓죠? 여기에 대하여 지구 단위를 만들 때 한 개 지구 단위 만들 때게 이 지구 단위를 할 때 지자 앞에 이룰 수만 있는데 한 개 지구 단위 만들 때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하나 만든다, 일부에 대해 만든다. 일부, 이게 중요해. 일부. 아주 중요하다. 전부하면 무조건 틀린다. 알겠죠? 그래, 여기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턱대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장소를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계획에 따른 그 개발, 정비하기 위한 장소로서 구역을 정한다고 했죠. 구역.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 계획이 3년에 만들어져서 이 계획에 따라 이 공간이 조성되거든요.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대전광시인 땅덩어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국이다 라고 하나를 정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 이 대전광시에 있는 시청 일대를 과거에 개발하고자 할 때 거기다 일부했다, 이게 여기 대전광시 행정구에 있는 땅 중에서도 일부했다만 지구단위 계획국이다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지구단위가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장소를 특정해서 또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상세하고 구체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만들어지거든.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하나의 지구단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절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 전부에 따라 수립할 일은 절대 없고 어디다만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이걸 꼭 받으세요. 일부에 따라 수립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뜻은 나와지면 읽어보시면 돼요. 뭐 하려고 이걸 수립하느냐?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고자 만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 있죠.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에서 알아볼 것은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어떠한 구역에 대하여 수립합니까? 입주기재 최소구역, 그다 체크해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있을 때만 만드는 겁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그 장소의 토지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건축물 용도를 이런 것만 건축도로 기재하겠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저는 건폐율 높이는 이렇게 제한하겠다라는 사항을 정하고 그 구역을 관리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입주기재 최소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국가계획 봅시다.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국가계획은 여기다 줄 거예요. 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이네들이 수립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봐봐. 중앙정부, 여기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네들을 중앙정부라고 그래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그러면 장관급이 수립하는 거예요. 장관급. 알겠죠? 누가 수립한다고요? 장관. 그래서 이네들이 수립할 일은 절대 없어. 이네들이 수립할 일은 없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이게 중에 누가 수립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에 따라 동함이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바로 무슨 계획이 포함되는 계획이냐? 바로 이 기본계획과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그 말을 또 체크해요. 포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해. 시험에 나왔네. 제해라고. 그러면 틀리겠죠? 포함된 계획말 만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구역 세 개를 묶어봐요. 세 개를 묶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개를 묶어버려. 용자가 무슨 용일까요? 쓸 용이거든. 그래서 쓰임새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거든. 이게 자 아까 봐봐요. 이 용도지역,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전적, 뭐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 녹적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그래, 용도지역이 됐던, 용도지가 됐던, 용도됐던 이것은 토지의 쓰임새, 쓸 용자거든. 토지의 쓰임새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써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 이해를 해 두시고.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다고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는데 이때 용도적 앞에다 이렇게 써놔. 1차 이렇게 써놓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용도주구 앞에다 2차, 용도구 앞에다 3차 이렇게 딱 써놔요. 1차, 2차, 3차. 1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냐 그러면 용도지역이라 하고 2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냐 용도지구를 하고 3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다 용도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가 뭐다고요? 용도죠. 2차가 용도주고 3차가 용도고 이렇게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었다.